굿모닝, 베트남. 베트남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노동자들의 요구가 때로는 과도할 때도 있다. 근로자들의 숙련도나 능률은 굉장히 떨어지는데 임금이나 수당은 전문 인력 수준으로 받기 원한다. 베트남에서 기업이나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경영자들이 자주 하소연하는 어려움이다. 물론 저렴한 노동력을 무조건 싼 값에 쓰겠다는 인식도 잘못된 것이지만 자국 기업 오너들에게는 불만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면서 유독 외국계 투자자들에게는 각종 근로기준법을 앞세우는 행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애플의 협력사 럭스쉐어 ICT도 이 문제를 피해가지 못했다. 베트남 공장 근로자 약 2만 7천여 명 중 5천 명이 임금과 수당 등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10일에서 12일 이틀간 대규모 파업을 벌였다. 북부 박장성에 있는 럭스쉐어 공장은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한다. 파업이 일어나자 응웬 반융 박장성 비의 예년 인민위원장은 13일 럭스쉐어 노사위원들을 만나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올해 임금 미인상과 초과 근무에 따른 주야간 수당체계 불합리, 연차수당 미지급, 생계보조비 미지급 등을 파업 사유로 들었다. 노조가 대규모 파업에 나서자 인민위원회의 중재로 사측은 곧바로 노조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12일 오후 3시경 파업 근로자들 중 3천여 명은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사측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노동자들 간의 다툼으로 노동자 한 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병원으로 긴급 후송되기도 했다. 사실 럭스쉐어 공장의 문제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일부 조건이 아이폰 생산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공장의 아이폰 생산 계획이 잠정 중단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어떤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럭스쉐어는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 생산량을 늘릴 것을 요구하자 5개월 만에 공장의 규모를 30헥타르로 확장했다. 지금까지 럭스쉐어가 박장성에 투자한 금액은 2억 7천만 달러로 추정되는데 향후 5만에서 6만 명이 추가로 고용될 것으로 예상됐다. 일각에서는 베트남 노동자들의 과도한 요구가 발단이 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베트남에서 오랜 기간 공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외국 투자자들은 높은 임금 요구에 비해 낮은 숙련도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외국 투자자다 보니 모든 근로조건에서 현지 기업에 비해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는 점도 불합리한 부문이라는 주장이다. 럭스쉐어에 따르면 당시 생산직 근로자는 기본급 480만 동을 보장받으며 주거비, 통근수당, 식비, 초과 근무수당을 포함해 월 평균 임금은 900에서 1,400만 동 수준으로 전해졌다. 현재 럭스쉐어에서 근무하는 일부 근로자들도 모든 초과 근무를 포함하면 월 1,000만 동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의 하노이 등 대도시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500만 동 수준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노이에서 기업을 컨설팅하는 나시비나 주영아 대표는 생산 능력이 레벨 1인 노동자와 레벨 5인 노동자는 분명 차이가 있지만 현지에서는 무조건 같은 임금을 받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단순히 동일한 업무만 하면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한 논리처럼 되어 있다. 그리고 임금 인상에 대해 고용주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이 정도 기간 일을 했으면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노동부가 지난 2018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생산성 조사를 한 결과 베트남은 캄보디아, 라오스 등 주변 개도국보다 효율이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슈가 되기도 했다. 하반기부터 부품 현지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시장이 생겼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산업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놓지 않으면 결국 남는 것이 없다는 위기감이 크게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의 발발로 많은 FDI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애플이다. 애플은 베트남에서 에어팟 생산량의 30%를 생산하는 것 외에도 루머로만 떠돌던 차세대 오버이어 헤드폰인 애플 에어팟 스튜디오 역시 베트남에서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베트남 현지에서
애플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폭스콘을 비롯해 페가트론, 럭스쉐어, 고어텍 등 대부분 중국계 업체들이다. 생산기지만 베트남일 뿐. 돈을 벌어가는 실제 위탁 생산 업체는 FDI 기업들인 셈이다. 현지에서 애플 제품을 생산할 기술을 가진 베트남 기업들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아쉬워하거나 한탄할 여유조차 없다. 베트남은 오는 7월부터 유럽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된다. 현재 영국과도 별도로 양자 무역 협정을 논의 중이다. 빠른 부품 현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나마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게 된다. 베트남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기지가 이전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그러나 만약 10년 뒤 임금 증가 등 FDI 기업들이 떠나게 되면 지금처럼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베트남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며 반문했다. 그는 국내 시장이 자유무역 협정으로 개방되면 베트남은 다른 국가의 소비시장으로 전락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현지 국영 매체인 베트남넷은 섬유 및 신발 산업에서 FDI 기업의 수는 20%, 현지 기업은 80%를 차지하지만 매출액은 FDI 기업이 80%, 현지 기업이 20%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자유무역 협정이 편하게 그냥 수입하자라는 심리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에서 열린 베트남 기계공학 산업 현황 및 촉진 솔루션 세미나에서 자동차와 섬유 산업은 부품의 80에서 90%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경제에 무역 적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 푸엉꼭 히엔 국회 부의장은 베트남이 시장 경제로 전환했을 때 기초산업 부문을 강화했어야 했다며, 뿌리가 되는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바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일이다고 평가했다. 베트남 정부가 한국으로 일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근로자가 많은 10개 지역에서는 더 이상 한국으로 일하러 갈 노동자들을 모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1일 베트남 현지 매체 하이카안에 따르면 노동사회부 본부는 한국과 고용허가제 프로그램에 따른 양해각서와 2018에서 2020년 불법 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바탕으로 한국과 협의한 후 10개 지역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갈 근로자 모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위 10개 지방은 모두 계약 기간이 만료됐지만 귀국하지 않은 근로자가 전체 파견 비중의 28% 이상으로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근로자가 53명 이상 있는 지역이다. 대상 지방은 응해 안성에 위치한 응이로, 후아로, 남단 등 3곳과 타잉화 지역에 있는 동선, 호황화, 타잉화 시 등 3곳, 핫딘 성 응이수안, 키아잉 등 2곳, 타이빈시 티엔 하이와 광빈 성보 트락 등이다. 통계에 따르면 언급한 10개 지역 외에도 계약이 만료됐지만 한국에서 귀국하지 않는 근로자 비중이 28% 이상인 21개 지구가 있다. 베트남 노동사회보훈부는 현재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와 노동자가 귀국하도록 적극 권장하라고 관련 부서와 인민위원회에 지시했다. 한편 노동사회보훈부는 오는 2020년 말을 기준으로 불법 체류 노동자에 대한 한국의 발표를 근거로 2021년에도 불법 근로자 비율을 줄일 수 없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근로자 모집을 중단하며 불법 체류자 비율이 줄어드는 지역은 제한 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굿모닝, 베트남.